좋아요, 댓글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조대구! 안녕하십니까.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 밀대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, 미러키 목공 라인업에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. M18FR12 루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M18FR12 를 본품 세트 전체로 가지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루터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런 식의 구성품이다 라는 것을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고요.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본체와 집진을 할 수 있는 126 집진 포트, U자형 고리, 가이드, 렌치 2개, 6인치 베이스판, 4가지 사이즈의 콜렛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여분의 콜렛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총 이 제품에는 많은 액세서리가 같이 동봉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잊어먹지 마시고 꼭 챙기고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루터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, 미러키에는 지금 M18 트리머도 같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뭔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근데 두 가지 제품은 동일하게 제품을 분해를 해보시면 아주 단순하게 모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안에는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. 단지 이 모터 안에서 회전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. 그러면 단순한 작업밖에 하지 못하냐? 그게 아닙니다. 루터나 트리머는 트리머 날 또는 루터 날을 사용을 해서 목재를 재단을 한다든지 호물판 낸다든지 아니면 목재를 평형을 한다든지 목재를 복재를 할 때 두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제품은 간단하게 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면을 치거나 홈을 낼 때 사용을 하는 트리머라고 하고, 여기 보이시는 라우터, 제가 오늘 편의상 루터라고 말을 하겠습니다. 이 루터는 조금 더 모터 사이즈도 커졌고, 그리고 양손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, 즉 고출력의 사항을 요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조금 더 소프트한 우드가 아닌 하드한 우드를 재질할 때 가구 조립이라든지 가구 제작이라든지 현장에서 사용을 하기에도 충분한 출력이 나오는 게 루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의 제품은 사용자가 어떤 곳에 사용을 하냐,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제품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무래도 트리머보다 라우터가 힘이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외형을 설명을 드릴게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트리머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손잡이가 2개가 있습니다.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손잡이가 들어가 있는데,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이 손잡이가 협소한 공간에서 걸리적거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육각 렌치로 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핸들을 뺄 수가 있으니까 이런 트리머형으로 만들어서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네요. 그리고 가장 눈에 특이하게 탁 들어오는 게 뭐냐면 트리머보다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. 여기 보시면 벨트가 있죠. 이 스트랩이 있는데 이 스트랩도 아주 좀 디테일하게 미러키가 신경을 쓴 게 뭐냐면, 스트랩을 오른쪽 구멍에도 넣을 수 있고요, 여기 보이시는 좌측 구멍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, 이렇게 스트랩을 작업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작업을 하냐 또 왼손으로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각도의 편의성을 위해서 스트랩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2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라우터에 맞게끔 여기 보이시는 단수 조절이 들어가 있습니다. 1단에서 6단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레버를 열게 되시면 여기에 있는 검정색 버튼을 눌러야만 본체와 이 고정 베이스가 분리가 됩니다. 높낮이를 조절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미세 조절 레버도 들어가 있으니까, 해서 원하시는 높이에 맞게끔 설정을 한 뒤 여기 있는 레버를 잠궈 주셔야지 높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죠. 그리고 이 제품은 별도의 스페어 렌즈가 필요 없이 이 스핀들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스핀들락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. 일단 고정 베이스를 분리를 하시면 여기에 스핀들락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스핀들락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날을 장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. 제가 한번 날을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장착하실 때 이게 어디까지 넣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여기에 있는 콜렛의 깊이만큼은 넣어 주셔야 됩니다. 이 깊이만 너무 많이 넣어 주셔도 안 되고 너무 빼셔도 안 돼요. 그래서 이 콜렛의 깊이만큼은 넣어 주셔야지
이게 안정적으로 작업이 됩니다. 제가 요거를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루터 같은 경우에는 미러키뿐만이 아니라 다른 루터들도 이중락 장치가 되어 있어요. 한 번 돌린다고 해서 잠긴 게 아닙니다. 지금 잠겨 보이지만 한 번 더 조여주셔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스핀들락을 사용을 해서 한 번 더 이중 잠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콜렛의 사이즈는 6mm 같은 경우에는 이 미러키가 조금 더 이제 출력이 좋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6mm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12mm를 쓰시기를 권장을 드리거든요. 이게 RPM도 높고 부하가 많이 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높은 이 콜렛의 사이즈를 쓰는 것이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스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배터리를 이렇게 장착을 시켰는데요. 이 무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어요. 충전 대비 한 3kg대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RPM 같은 경우에는 가변 1단에서 6단까지 넘어갈 때 12,000에서 25,000 무려 25,000 RPM을 가지고 있는 아주 고 RPM의 제품이다. 그만큼 안전이 정말 중요한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루터를 구매하시게 되면 4가지의 콜렛이 들어갑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몸체에 꼽혀 있는 이 콜렛은 12mm고요. 거기에다가 여분 스페어로 12mm 콜렛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. 그래서 총 12mm 콜렛 2개와 그리고 4분의 1인치 콜렛 그리고 2분의 1인치 콜렛과 6mm짜리 콜렛 총 이렇게 5개의 콜렛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 이런 8mm 콜렛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고객분들이 물어보세요. 혹시 미러키 트리머는 8mm 콜렛 호환 가능하냐 이런 걸 간혹가다 한 번씩 제가 질문을 받거든요. 미러키의 루터는 8mm의 콜렛도 여분으로 추가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8mm까지 구매를 하시면 5종류의 사이즈의 콜렛으로 모든 날을 다 호환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미러키의 장점입니다. 그리고 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63mm고요. 런타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5A를 탑재를 했을 때 70m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70m 쭉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 분은 없겠죠. 그만큼 런타임이 길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가이드와 집진 포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. 이 집진 포트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집진 포트를 끼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 일단 높이를 풀어주시고 배터리는 당연히 분해를 해주셔야겠죠. 안전 때문에 배터리를 분해를 해주시고요. 이렇게 제품을 빼게 되시면 집진 포트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연결하냐? 여기 보이시는 동그란 구멍에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넣기만 하고 여기에 있는 U자형 고리, U자형 고리를 뒤쪽에서 걸어주시면 손쉽게 집진 포트를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있는 레버를 좀 조아주시고요.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레버를 이렇게 조아주시면 집진 포트가 연결이 됐죠. 그러면 제가 다시 장착해서 한번 작업물을 보여드릴게요. 훨씬 먼지가 안 날리고 쾌적하게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주 면 부분이 깔끔해졌죠. 그리고 제가 이 구속품 가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. 이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장착을 하실 때 집진 포트의 이 U자형 고리는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가이드 부분에 이 레일을 사용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장착이 되겠죠. 집진을 하실 때는 U자형 고리를 빼시고 이 가이드에 있는 은색 막대기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 주셔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가이드를 사용을 하실 때 지금 제가 날을 일반 날물로 바꿔놨습니다. 여기 안에 이제 베어링이 없는 일반 날물이거든요. 요거를 통해서 일정하게 작업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.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사용을 하시면 원하시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날물로 홈을 파든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재단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추가적으로 여기에 제가 끼워 놓은 기본품에 구성되어 있는 이 고정 베이스 뿐만이 아니라 미러키에서는 이 루터를 위해 그리고 트리머를 위해 다른 액세서리도 출시를 했습니다.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네, 그러면 제가 플런지 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제가 여기 보이시는 여기에 원을 좀 그려놨는데요. 음각과 양각을 표현할 때 플런지 쏘가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기에 있는 검정색 칠해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한번 다 날려보겠습니다.
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돌출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양각과 음각을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, 이런 식의 작업을 하실 때 플런지 베이스를 이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루터를 사용하실 때 구매를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작업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아까 고정 베이스, 그리고 플런지 베이스, 그리고 미러키만의 여기 레일을 위한 레일 어댑터 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. 당연히 고정 베이스 외에 두 가지 제품은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.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, 기존에 우리가 썼었던 이런 플런지 쏘의 레일이 있으신 분들은 일정한 길이, 일정한 폭을 재단하기 위해서 이 레일 어댑터를 구매하시면 아주 용이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레일을 사용을 해서 한번 이렇게 길게 한번 재단을 해볼 텐데,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뭐냐면, 플런지 쏘를 재단을 하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 이 오른쪽 부분으로 재단을 하시죠. 하지만 우리가 이 레일, 이 어댑터를 통해서 루터로 재단을 하실 때는 반대쪽 부분으로 재단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약간 차고 있으시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좀 미리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제가 요걸 통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. 동일하게 친구를 연결해 주시고, 여기에 있는 레일 어댑터의 레버도 단단하게 조아줘야겠죠. 그래야지 일정한 간격으로 쭉 밀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작업을 완료해 봤는데요. 가까이서 좀 와서 보시면 여기 아주 직선이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레일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직선 작업이라든지 이런 홈파기, 절단 작업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돌아온 밀대리 꿀팁 시간입니다. 루터를 사용을 하실 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 25,000rpm의 아주 빠른 회전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하다가는 파편이 튀거나 아니면 날이 깨져서 사용자에게 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. 당연히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루터 또한 킥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주 위험한 현상인데요. 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날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. 여러분들이 작업 범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꿀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, 저희가 위로 밀었을 때와 당기고 작업을 했을 때 결과물도 당연히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이 안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달라집니다.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해 작업하실 수 있겠죠. 하지만 이렇게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제가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제가 정방향으로 밀어서 작업할 때 결과물을,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. 자, 밀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. 킥백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단면을 보시더라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제가 만약에 몸 쪽으로 당기고 사용을 하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네, 이런 식으로 이 몸체가 몸 쪽으로 튕겨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루터나 같은 힘의 방향으로 작업을 하는 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재단을 몸 쪽에서부터 멀리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치냐? 당연히 모재를 돌려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시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멀리 있다고 당겨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만 작업하되 모재만 돌리고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루터와 트리머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미러키의 충전 루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플런지 쏘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 목공 관련 라인업들을 출시를 하고 신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목공 라인업으로 많은 출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 밀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